우선 네, 매번 그래 왔듯이 저희 이케는 그 소개부터 간단히 시작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민석이고 여기 머피엄 작가님 그리고 저기 뒤쪽에서 촬영을 도와주시는 고영찬 작가님 이렇게 저희 셋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이케눈크 아티스트 콜렉티브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익혀놓고 그래도 난 돈에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로젝트이고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후원을 받아 기획되고 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저희가 5일 만에 마지막 게스트, 대망의 마지막 게스트 백제이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저희 게스트가 돼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너무 좋네요. 다음 이어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네. 섭외 동기 뭐 이런 거 가볍게 네네. 얘기를 좀 하고. 섭외는 제가 좀 주도했고요. 제이는 저의 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이고 사실 제가 창작자로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뭐라고 할까? 은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생존 신고도 하듯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로서의 지인으로서의 제이도 있고 지금 아티스트로서 제이도 제가 되게 주목하고 개인적으로 주목해 왔었고 또 이 친구가 솔직한 친구, 제 주변의 친구 중에서는 솔직한 편에 속하는데 그런 친구 태도가 이 인터뷰 보이는 라디오 프로젝트에서 섭외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되게 기대돼서 친구이자 아티스트로서의 제이를 백제이 디자이너를 섭외하게 되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뭐가 많아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요.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사적으로는 두 분이 되게 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지내신 관계고 근데 또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오히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전에 다른 게스트 모시고 할 때는 잘 하셨는데 오늘 좀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전혀 안 긴장.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머피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네. 그리고 두 분은 뭐 편하게 사실 말씀하는 모습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저랑 사실 오늘 초면이라 저도 좀 민망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존댓말로 네, 편하게 진짜 두 분 그냥 평소에 대하듯이 뭐 그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걸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또 이어서 그럼 저희가 첫 번째 고민을 좀 먼저 던져볼까요? 네. 요즘 고민이 좀 있을까? 요즘 고민이요? 요즘 고민 없어요, 진짜. 진짜 요즘 힘든 고민은 요즘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뭐 고민이 있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사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나 그런 고민 그런 거밖에 없고. 그런 거 해주세요. 궁금해요. 인테리어 고민 같은 거. 인테리어요? 어떻게 꾸밀지 이제 막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가구들 보는 것 같아요. 가구들 보고. 요즘 그런 어플도 있지 않나요? 이케아에 증강현실 어플이라고 이렇게 카메라로 가구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진짜요? 네. 오, 신기하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몰랐어요. 근데 거의 다 주문해가지고. 네. 주로 어디서 주문을? 이런 거 주로 어디서 브랜드 살짝 잘 해가지고 좀 이름 살짝 바꿔서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요? 주로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인터넷. 네. 인터넷이요. 이거 밝히고 싶지 않으신가요? 본인의 그거라 힘들게 찾은 건데.
고민이 없으시다니까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저번에만 해도 저번에 사전 미팅 가지면서 준비할 때만 해도 뭐 이것저것 고민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고민이 되게 많았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힘든 고민이 없어요. 엄청 좋을 때 그러면 저희가 만나는 거네요? 네. 평안해요. 평온해요. 이런 시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특별한 시기인 건가요? 노력을 그냥? 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집중을 더 많이 하게 하니까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없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요즘 에너지 높이는 데 집중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부럽네요. 한 번도 그렇게 고민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비법 있으면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비법 딱히 없어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뭔가 평온해지던데요? 그래요? 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 전에는 계속 고민은 본인한테 집중은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말쯤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20 몇 년 살면서 깨달은 게 그때 딱 처음 깨달았는데 진짜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진짜로. 근데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나 스스로 사랑을 해줘야 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엄청 흔한 얘기지만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본적인 걸 저한테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케어하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외부로 막 방출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제일 사랑해주니까 뭔가 편해졌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원래 저희가 사실 그 방황이라는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요? 방황이라는 키워드? 방황. 저번에도 뭔가 방황, 고민 이런 키워드가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창 이제 고민을 하던 시기였고 좀 힘드신 시기였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또 변화된 제이님을 만나니까 되게 새롭고 너무 부럽고 또 좋네요. 그리고 아까 에너지로 저희가 키워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에너지 이런 방황이라는 키워드보다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또 이게 저희가 사전 미팅 전, 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은근히 격차가 좀 뭐랄까 이렇게 곡선이라 해야 되나?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나 이런 게 볼 때마다 살짝씩 달라져 있는 게 느껴져서 원래 좀 변화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저. 지금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사를 준비하고는 있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어떤 브랜드 운영을 위한 혹은 본인 작업 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와서 그랬나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본인한테? 어떤 시기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이제 작년 말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깨달은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막 딥하거나 어떤 뭐 그런 것보다 너무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너무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되게 자만하면서 무시하며 살았었거든요, 기본적인 말들을. 근데 이제 그때 엄청 깨달아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나를 위한 집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이사를 갔죠. 좋은 집이 생겨서. 그 집이 한 몫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있어. 지금 현재는 이사도 한 몫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지금 작업실 작업실 집 구하세요? 근처에서 구했거든요. 어디로요? 김포예요. 불로동.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여기에 있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있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고려했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계약을 해야 되는 그쵸, 그런 그쵸.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사실 집이 김포고 김포인데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는 그게 좀 버거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랑 그러니까 작업실이 한 번도 한국에서는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네. 이번에 작업을 좀 해보자 해서 생각을 했는데 집 본가랑 작업하는 환경이랑 달라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눠져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뭔가 생각이 들었고. 네. 공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인천 원래 거주지는 인천이 아닌데 지금 인천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뭐랄까요, 그냥 한 곳에 좀 오래 정주하면 이렇게 오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맞아요. 문제 아시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근데 뭐 사실 그 기회를 그러니까 어딘가로 그 자기 거주지를 이렇게 옮기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옮겼을 때 되게 저는 좋은 에너지를 받거든요. 물론 되게 그게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 그럴 때마다 매번 옮겨 다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아무튼 공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아까 방금도 기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본. 뭐요? 기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기본.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기본의 중요성 저희 이전에 사전 미팅 할 때도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약간 나를 설명하는 언어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뭐 행동 거지나 외모나 뭐 여러 가지 기운들로서 남들이 한테 그거를 맡겼지 제가 스스로 막 나는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팩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팩스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팩스는 이런 브랜드고 나는 이런 걸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 때가 있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말 있잖아요. 팩스 00100은 무슨 브랜드인가요? 제일 어려워요, 저는. 그 질문이. 딴 거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약간 틀을 두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이라고 제 무의식에 생각하나 봐요. 팩스는 이런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원래 좀 틀을 깨고자 하고 이제 틀을 벗어나 있고자 하고 또 본인이 이제 틀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틀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팩스 00100은 무엇인가? 뭐 이 질문이 받고 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나는 누구인가? 사실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당황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고. 그게 되게 제일 베이직한 질문인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되게 쉽게 막 이렇게 질문 중에 제일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팩스는 무슨 브랜드인가?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힘들어요. 계속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또 틀에 갇히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자기만의 언어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길이 열려 있는 식으로 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패션 브랜드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정의가 내려지지가 않은 건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스스로. 근데 뭐 나중에 시간이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제일 어렵고 별로 이렇게 네,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질문. 뭘 질문을 다음에 할까요? 그냥 편하게 또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딥하게 저희 틀을 얘기를 지금 다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그 틀이라는 단어를 되게 인터뷰 자료에도 좀 그 인터뷰 글에도 백제희 씨 인터뷰 글에서도 좀 많이 봤고 그때 사전 미팅 하면서도 틀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틀이 무엇일까? 약간 이게 틀이 좀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뭐 틀 하면 뭐 저한테는 또 그려지는 무언가가 있고 또 머피한테 어떤 머피가 생각하는 틀이 있을 거고 근데 백제이 디자이너의 어떤 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틀, 내가 구속되지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어떤 틀 이런 거에 대해서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틀은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생각했던 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저 있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 받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 나로 그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더 설명해 주시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현실을 살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불가능한다는 건 알지만 최대한 깨어 있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단 0.1%라도 영향을 받은 게 틀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틀은 항상 갇혀 있고 그걸 깨려고 하고 그거에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틀이 뭐예요? 염순영 씨랑 머피 씨랑 김 씨. 틀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맞아. 있어야 깨고 그러니까 깨는 재미가 있잖아요. 더 말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항상 틀을 어떤 식으로 벗어나야 될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창작자라면 이제 당연히 할 고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잖아요. 계속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또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인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불가능한데 계속 어떻게든 그거를 깨고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아까 그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있는 그 상태를 계속 평생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게 결국 본인한테는 틀을 깨는 과정이고 또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에너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유도 재밌고 저랑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랑 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이제 실패나 실수를 아예 목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성공을 목적하면 그냥 뭔가 실패가 두려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세상에 벌어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패를 아예 목적하고 실패를 약간 성공시켜버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작업이든 뭐든 삶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음. 오늘도 사실 틀에 맞춰서 14시에 시작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쵸. 2시에 깼죠. 틀을 깼네. 네, 2시에 시작을 하려다가 이제 2시 반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틀을 네, 그래도 아무 본의 일이 아니게 일어나지 깼네요. 않았고. 예. 근데 틀이 중요해 진짜. 틀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네. 틀이 없었다면 한 4시, 5시, 뭐 내일도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시라는 틀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2시 반에는 그래도 시작을 했네요. 네. 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저는 이게 그런 표현도 좀 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술래잡기 하는 거랑 비슷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백제이 디자이너님이 그런 틀이라는 술래랑 약간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잡힐 듯 말 듯 막 이런 가끔 잡혀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 종종. 그런 게 뭐 컬렉션이라든지 뭔가 의무적으로 그렇죠. 내가 근데 틀이 중요해요. 진짜.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2022 SS 룩북 컬렉션을 내려면 이제 2021년도 뭐 가을 이쯤에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컬렉션이 발표가 되죠. 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그런 틀은 따로 아니 틀은 주죠. 잡을 어느 거예요. 정도 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잡아가고 있어요. 음. 네. 근데 네. 틀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거를 그럼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컬렉션이라고 하기엔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뭐 SSFW 이렇게 정해져 있는 컬렉션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구성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컬렉션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열심히 준비하면서 획스하고 있어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팩스를 막 정의하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팩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여쭤보긴 했지만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팩스요. 팩스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류를 낸 건 2년 정도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하고 막 몇 달 쉬다가 또 하고 몇 달 쉬다가 하고 이래서 저한테는 벌써 2년이 됐나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서류상으로는 2년 됐네요. 그런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어떻게 보면 시각 예술가로서 뭔가 데뷔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가로서 작품을 낸다 이런 기준이 어쩔 때는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전시를 한번 작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작가가 되나 뭐 이런 순간도 있는데 패션 쪽은 좀 더 그게 명확한 것 같기도 해요. 방금 얘기 들어보면 소리 냈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런 기준도 궁금한데 또 사업자 등록이나 맞아, 뭐 맞아. 이런 서류상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좀 본인이 기준을 또 따로 만드는지 무슨 기준이요? 본인 스스로 저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한다든지 어떤 브랜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든지 그 기준 어떻게 잡고 소개를 하세요? 아까 질문해 주시는 것처럼 뭐 한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서류상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뭐 옷을 하든 요리를 하든 뭐 하든 뭐 디자이너, 요리사 이게 아니라 그냥 백제이고 싶은 게 아니라 백제이여서 굳이 뭐 이렇게 사실 디자이너 얘기 듣는 것도 저한테는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뭘 하든 모델을 하든 옷을 만들든 음악을 하든 뭐든 그냥 백제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저는 백제이니까. 그럼 남이 어떻게 불러주는 사실 누군가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불러주는지도 되게 신경이 좀 쓰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그런 건 신경 안 아니고. 써요. 그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아, 네, 그 사람도 오히려, 마음이니까. 네. 뭐든. 그래서 저희도 뭐 작가, 저도 처음에 막 작가라는 호칭이 되게 낯간지러웠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사실 그 익숙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되게 작가님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 네, 받고 뭐. 뭔가 직업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자가 되게 모호한 직업이잖아요. 다들 뭔가 그러니까 막 의사나 뭐 다들 말하는 그런 어떤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물론 그런 이것도 틀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내가 노동자로서 그뭐 이렇게 되게 무료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자로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명칭이 좀 뒤따랐으면 하는 것도 있어서 뭐 가끔은 작가도 되지만 가끔은 학생도 됐다가 뭐 그러는 거죠. 너도 뭐 연설영이지 그냥. 요즘은 머피가 나은 것 같아요. 아 머피지. 머피. 네, 연설영. 왜 머피냐 근데? 네? 왜 머피예요? 저요? 저그 한 번도 너 세례명 아니야? 세례명은 헬레나고요. 죄송해요. 진짜 뭐 하나도 모르네. 머피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제가 스스로 지은 영어 이름이고요. 제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제 이름을 발음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삼아서 머피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되게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좀 생각한 거는 제가 선영이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머피로 바꿨어 이랬을 때 너는 왜 외국인들에게 입장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을 더 들어서 너의 고유한 이름을 왜 머피로 바꾸냐 영어화하냐 이랬을 때 솔직히 머피 영어 이름으로서 시작됐지만 그냥 그 별명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염선영 이 말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소리 누가 하냐? 꽤 많이 꽤 많이 듣고 그냥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기는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닌데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냥 이름을 제가 또 막 이렇게 창작자로서 머피 요즘 많이 불리고 있어가지고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름이지? 김민석 씨는 그냥 김민석 씨? 네. 김민석 씨 맞죠,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나를 불러줬으면 좋을지, 혹은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민석. 근데 아직까지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어서 사실 그냥 본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민석이래요? 민석이 그 석이 있잖아요. 영어로 그 여권 표기명이 SUCK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는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석인데 약간 뭐 쑥이라고 약간 그 쑥갓 할 때 그 쑥이죠. 그래서 맨날 민쑥 이러니까 저도 듣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민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이요, 민? 아니요, 그냥 민이? 민석에서 석 빼고 민. 네, 미니는 아니고 미니 괜찮은데요? 미니 괜찮아요? 네. 저 미니로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민이 귀여운데? 좋은데요? 민이 좋은데요? 네, 한번 고민해볼게요. 키니미니 어때? 키미 미니? 키니미니. 키미미니. 키니미니. 좋다. 오늘 아이디를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키니미니. 닉네임을 이렇게 또 하나 얻어가네요. 인스타 아이디 바꾸세요. 맞아. 인스타부터 바꾸세요. 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미니라고 부르다가 네, 지금은 키미미니가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키미미니입니다. 미니 씨.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팩스 너무 궁금해요. 혼자 경영하세요?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하고 혼자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거죠. 뭐 직원이 아니라 직원은 지금 없어요. 1인. 지금은 혼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직원 없어요. 네. 그때 이제 필요한 경우 같이 이렇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협업을. 네, 뭐 그럴 때도 있고 아직은 제가 큰 사람이 못 돼서 이제 이렇게 0부터 10까지 제가 해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을 꾸릴 거예요. 이제 저도 진지하게 팩스 팀을 꾸리는 게 꿈이어서 꿈은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어서 팀원을 이제 구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약간 그런 감각이 저도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게 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근데 또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내 거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를 하게끔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각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끼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뭐 프로젝트 진행할 때 막 이거는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고민인데 약간 그냥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약간 오버해서 뭔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같이 무언가 할 때,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여태까지 그러면 또 계속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또 협업을 해오신 거잖아요. 지금은 팀을 꾸리려고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도 협업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뭐 충돌이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그런 게 어떻게 그런 거를 잘 극복하세요?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대처하시나?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극복. 트러블에 대처하는 거? 트러블이든 뭐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 에너지가 스스로 느꼈을 때 에너지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업이나 어떤 같이 나눠야 되는 작업을 하질 않아서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에너지가 엄청 안 좋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그냥 아씨 이러고 절대 안 해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회피죠. 그것도 방법. 야 이제 뭐 막 예를 들어 친구랑 친구랑 뭐 작업을 했는데 좀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나 진짜 이제 얘든 누구든 친구랑 작업 안 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끝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은 좀 기대되는 협업이 있나요? 기대되는 협업 저는 하고 싶은 협업 저도 도움을 주고 저도 도움을 받고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팩스 더 열심히 할 거고 잘 될 거니까 저도